이번 시간은 페이지 129페이지 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의 종류에는 먼저 형광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형광보라는 것은 H형광이나 I형광. 그래서 우리가 형광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변강지를 줄여서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H형광이나 I형광을 포로 활용하는 거예요. H형광이나 I형광을 포로 직접 활용하는 것을 보통 형광보라고 칭합니다. 형광보. 그러면 이 형광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때 형광을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자, 보통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보통 프렌지라고 칭했죠. 명칭을 프렌지라고 칭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프렌지라고 하고요. 프렌지 개념.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 부분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프렌지. 그래서 이 프렌지가 바로 상하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힘 모멘트를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에 분담을 한다는 것은 힘 모멘트 저항을 프렌지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발생하면 이런 힘, 처짐이 발생하면 보통 저거죠. 한 부분은 인장력이고 반대 부분은 압축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프렌지가 두 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두 개. 그리고 수직재가 웨버죠. 이 수직재를 웨버라고 칭하는데 웨버 부분이 전단력에 전단력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전단력에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수직부재인 웨버가 전단력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단력에 의해서 웨버가 굴절, 자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 이제 보강해 주는 것을 스티퍼너라고 합니다. 스티퍼너는 바로 웨버의 자굴 방지 목적이죠. 웨버의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거네.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스티퍼너입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에도 얘가 또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티퍼는 지금 총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스티퍼너. 그래가지고 스티퍼너가 전단력 보강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전단력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티퍼너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판보, 플레이트 거드. 자, 판보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자, 이 크게 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트 판을 용접이나 조립해서 볼을 크게 만든 걸 판보, 플레이트 거드, 판보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판 프렌지 플레이트 후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특히 교량 같은데 볼을 만들 때 판볼입니다. 그래서 프렌지 플레이트하고 웨버 플레이트를 그래서 이 부분에 스티븐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형광을 대서 고장력 볼트나 리베팅, 옛날은 리벳 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용접해도 되고 이 부분을 프렌지 플레이트하고 웨버 플레이트 이 부분을 용접하거나 최근 용접이나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최근에는 고력 볼트 접합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볼을 만드는 게 바로 판보입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프렌지 플레이트가 힘 모멘트 저항하고 웨버 플레이트가 전단력 저항합니다. 스티프는 똑같이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렌지 부분에 있죠. 위에다가 나중에 힘 내력 보강 목적상 커브 플레이트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커브 플레이트가 나오죠.
커브 플레이트. 자, 커브 플레이트란 것은 나라 말로 하면 덮판 개념이 됩니다. 덮판.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지의 힘 모멘트 보강이죠. 그래서 줄여서 힘 모멘트 보강을 줄이면 힘 보강입니다. 그래서 프렌지 힘 보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판입니다. 설치하는 덧대어주는 판이죠. 설치하는 판. 이것이 커브 플레이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는 그래서 최대는 우리가 4장으로 해줘야 됩니다. 최대는 4장 이하로 해야 돼요. 4장 이하로 하면서 그리고 프렌지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로 해야 돼요.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저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옷에 뽕 넣는 거, 뽕을 전체적으로 다 넣는 게 아니라 특수 부위만 넣죠.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 그럼 프렌지 전체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힘 모멘트 큰 부분에 덧대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 개념이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용어 정리, 스티퍼는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2번의 데크 플레이트, 골 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가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강판 철판을 이렇게 골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골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의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거야.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의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것이 데크 플레이트 개념이 됩니다. 데크 플레이트, 바닥판의 그 푸짐 역할을 합니다. 그 푸짐 역할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데크 플레이트를 쓰면 바닥판에 그 푸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부집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골 모양으로 접어놨기 때문에 강도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상 이 데크 플레이트를 쓰고 있다. 그럼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이 연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바닥판. 그럼 이걸 대놓고 위에다 철근 배근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크 플레이트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텀버클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텀버클은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저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이제 간상수 이런 것을 나무를 아파트 단지에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나무가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어로 당겨 놓죠. 그때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보면 이쪽에 와이어가 오겠죠. 이렇게 오면 이게 나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털면요, 쪼아졌다 풀리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것이 바로 텀버클입니다. 그래서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라 보시면 돼. 잡아당기는 조이는 기구가 텀버클 개념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무를 식재했을 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거 있죠? 그때 요거 이렇게 줘오게 됩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시면 시어 커넥트 전단 연결재 합성부하고 관련된 거죠. 자, 시어 커넥트 이것도 한번 낼 수가 있습니다. 전단 연결재. 자, 전단 연결재 시어 커넥터. 자,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 개념은 이겁니다. 철골포하고 바닥판이 결합된 형태라고 하면 되죠. 지금 현재 여기는 슬래브입니다. 바닥판 슬래브인데 슬래브 바닥판이고
밑에가 철골보입니다. 철골보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철골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두 개를, 자, 연결해 줘야 되겠죠? 두 개를 연결 안 해주면 바닥판이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골보가 있을 때 철골보의 프렌지 부분하고 자, 이것을 연결해 주는 철물이에요. 여기다가 자, 보통 스터드 볼트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볼트를 쓰는데 자, 이 철물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철물이 이것을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 이 연결 철물을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연결 철물은 연결 철물인데 연결제인데 자, 힘을 무엇을 받는가 하면 자,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전단 이 철물이 전단력을 받아요. 연결 철물이. 그래서 전단 연결제라고 칭하는 거면 영어로 시어 커넥트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철골보하고 자, 이 바닥판을 합성시켜서 만든 보예요. 그래서 합성보 또는 전단 연결제를 기억하시면 되면 합성보 하면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131페이지 보면 합성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철골보를 전단 연결해서 외력에 대한 구조체의 거동을 일치화시킨 구조, 두 개를 일치화시킨 이 구조를 합성보라고 하는데 그때는 꼭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2번 했죠. 철골보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LC라는 것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ALC라고 합니다. 판을. 그래서 ALC 판이나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우리가 PC라고 하죠.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3번에 데크플레이트 사용 시에는 그 부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면 데크플레이트는 이 바닥판에 그 부집 역할 데크플레이트가 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성모 부집. 근데 시어 커넥터가 콘크리트 수평 전단력을 철골보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움직이면 전단력이 생기죠. 이것을 자,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시어 커넥터가 하고 있는 그래서 전단 연결체, 연결철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크플레이트 시공할 경우는요. 자, 이렇게 데크플레이트를 공사해 버리면 여기에다가 이 데크플레이트를 공사하면 이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슬래브에 균열을 발생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균열 억제 대책을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는 보면 안에 철망 엉금엉금한 거 있죠? 그런 걸 막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허니콤보가 나옵니다. 허니콤보. 자, 허니콤보는 외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외부에 구멍이 뚫린 보가 허니콤보입니다. 허니콤보. 그러면 허니콤보는 외부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 외부 쪽 구멍에다가 자, 설비 배관이나 이런 닥들을 통과하면 되겠죠? 이 덕트 같은 게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 쉽게 여기 이제 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외부 부분에다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배관이 이리 쉽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관이나 그래서 설비 배관 통로로 이용되기 쉬운 보가 허니콤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허니콤보는 컴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허니콤보 또는 아니면 허니콤보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콤보의 경우는 자, 이 설비 배관이나 이런 통로로 사용되어 적합한보가 허니콤보로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럼 이렇게 허니콤보를 쓰면
특징이 층 높이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보가 허니콤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 자, 하이브리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면 차를 기억하시면 돼. 하이브리드 빔. 빔이 보잖아요. 하이브리드 빔. 이 보의 경우. 그래서 하이브리드 빔은 자, 하이브리드 카를 연상하시면 돼. 하이브리드 카가 자, 전기차하고 가솔린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가 재료를 두 개를 합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H형광보를 만들 때 자, 이렇게 준 거죠. 이 프렌지하고 웨브를 재료를 다른 걸 쓴 겁니다. 그래서 프렌지 상하에 알기 전에 프렌지를 고강도 강제를 쓴 거야. 자, 이 프렌지는 고강도 강제를 쓰고요. 프렌지 부는 고강도 강제를 사용한 거야. 고강도 강제를 사용하고 이 웨브를 일반 강제를 쓴 거예요. 웨브 부분을 저강도 강제인 일반 강도 강제를 쓴 거예요. 강제를 사용해서 용접해서 만드는 볼을 하이브리드 봄이라고 칭합니다. 하이브리드 빔이 돼요. 그래서 둘 다 고강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각의 구성부재해가 나오죠. 주각. 자,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이 주각이죠. 쉽게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각 개념. 그래서 이제 주각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가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 하회부 즉 기둥을 기초에 고정시키는 판이에요. 기초판 개념. 그것이 베이스 플레이트고. 그러면 주각부하고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요소를 정확히 알아두면 된다.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판, 기초판 개념하고 그 다음에 앵커 볼트.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 이건 주각과 관련된 절물들이다. 자, 앵커 볼트는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된 볼트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기초 콘크리트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기초 콘크리트에 볼트를 미리 안에다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볼트를 미리 이렇게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겉은 이렇게 구부러진 이런 형태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볼트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넣고 이제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안에다가 매입된 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다가 미리 볼트를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을 해놔서 볼 때 매입된 볼트입니다. 매입된 이 볼트인데 이것을 앵커 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앵커 볼트는 자, 이거죠. 자, 보통 상부에 자, 이것을 자, 기초 이 철골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 콘크리트에 접합하기 위해서 미리 매입해 놓은 볼트를 앵커 볼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앵커 볼트는 잘 모르시면요. 신호등을 보시면 돼요. 신호등을 보시면 위에는 철골이고, 자, 신호등 자체 철골로 많이 되죠.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볼트 매입을 해놨으니 그 볼트가 앵커 볼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앵커 볼트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초하고 연관된 부분이다. 이것을 꼭 앵글은 억지로 외우시 마시고,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그럼 플레이트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뭐 데크 플레이트도 배웠고 커브 플레이트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지의 힘 보강 목적으로 띄워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 덧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레이트는 데크 플레이트는 바닥판의 그 푸짐 역할을 했던 거고, 베이스 푸짐 주각과 관련된 기초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고, 그래서 약간씩 다르다는 걸 좀 증명해 주시고, 여기서 앵커 볼트는 주각과 관련된 거다. 미리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해 놓은 볼트예요.
그래서 앵커볼트 구분 좀 정확하게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내하 피복 개념, 내하 피복. 자, 철골 구조는 자체적으로 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900도씨 이상 되면 하재 온도가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